AD 37년에 망했다 그랬죠. 고구려한테. 근데 그 전에 삼국사기에 보면 낙랑국왕 이렇게 나와요. 특이하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두 나라라 그랬죠? 여기 뭐라 그랬어요? 300년에 낙랑국과 대방국 두 나라가 귀복하여 왔다. 얼루, 신라로. 그러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이때 누가 망했냐? 대방국이 멸망당한 거예요. 대방국이. 언제? 300년. 그럼 낙랑국은 언제 망했냐? AD 37년. 대무신왕 때. 자, 그러면은 보세요. 그 망하기 직전 낙랑국왕 체리가 사냥을 갔다가 고구려의 호동왕자를 만났다. 우리 호동왕자 낙랑공주 나오죠?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북북신왕의 아들이구나. 북쪽에 있는 나라의 신왕의 아들이다. 그 북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네 나라는 뭐예요? 낙랑국은 남국이에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대요. 누가? 이 최리라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낙랑국. 누가 얘기한 거예요? 김부식이 얘기해요. 김부식. 그러니까 김부식이 틀렸을까요? 이병도 박사가 틀렸을까요? 이병도 박사가 틀린 거죠. 김부식은 거짓말을 안 했어요. 낙랑국의 왕이고 그 사람의 이름은 최리고 최씨로 내려왔다. 그리고 그 사람은 고구려를 북국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렇다면 낙랑국은 뭐예요? 남국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드렸죠. 평양 지역에는 중국의 황제만이 쓸 수 있는 승여라는 글자가 새겨진 칠기 그릇이 집중적으로 나온다.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냐? 전한의 수도였던 장안성, 후한의 수도였던 낙양성, 요 두 곳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낙랑군은 어떤 데냐? 중국의 기록을 보면 귀양 보내는 데예요. 그러니까 아주 먼 곳이에요. 얘네들이 볼 때는, 중국인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산수갑산이에요. 근데 그 산수갑산을 겨우 다스리는 태수가 승려라고 쓰여 있는 황제만이 쓸 수 있는 그릇을 썼다?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장안성, 낙양성 다음으로 어마무시하게 나온다? 웃기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낙랑국 왕들이 금은보화를 가져가서 그걸 사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있어요? 최리의 딸이 누구예요? 낙랑공주예요. 아니, 태수의 딸을 갖다가 공주라고 부릅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어릴 때 뭐라고 했어요? 영애라고 부르죠. 영애. 그거 아무나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딸이니까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유경수 여사. 그리고 일본어에 보면 부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부인. 우리 명자, 자자 들어가는 애들 있죠. 일본식 이름. 그게 아무나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부인이라는 말은 삼국사기에도 보면은 높은 신분이에요. 굉장히 높아요. 일본에서도 그래요. 그 아무나, 지금은 부인, 그러면 아무나 부인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은 어떻게 낙랑공주라고, 이거 호동왕자잖아요. 우리 연극도 하잖아요. 근데 웃기는 게, 나라가 아니면 공주라고 못 붙이죠. 태수의 딸인데. 그리고 여기서 아까 뭐라 했어요? 북국이라고 불렀죠? 백제한테는 뭐라 한지 알아요? 일가라 그랬어요. 일가. 일가라는 건 뭐예요? 종자가 같다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중국 사람이면, 한사군이면 중국 사람이죠. 중국 사람이면 일가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국 사람 뭐라 그래요? 떼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보러 뭐라 그래요? 까우리 망치. 그죠? 우리 보러 욕하잖아요. 똑같아요. 미국 양키 뭐 이렇게 욕하듯이.
이 일가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개만 봐도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웃기는 건 뭐냐? 이 식민사학자들, 그리고 태두는 이병도 박사죠. AD 313년까지 평양의 낙랑군이, 그리고 재밌는 표현을 해요. 이분은 낙랑군이 AD 314년에 멸망당했대요. 여러분들 군을 갖다가 멸망한다고 얘기하나요? 우리 광주군, 뭐 철원군 멸망했나요? 멸망이라는 건 나라에다 쓰는 거예요. 그거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자, 철원군이 폐지됐다. 개편됐다. 행정 개편이에요. 그거는 멸망한 게 아니에요. 나라만이 멸망하는 거예요. 뭐가 멸망돼요? 폐지나 개편되는 거지. 그리고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한사군이라고 우리가 뭉뚱그려서 얘기해요. 그럼 한사군이 언제 생기냐? BC 108년에서 AD 313, 이분 말대로 AD 313년까지. 그러면 이게 몇 년이에요? 420년이에요. 이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변한 나라가 어떤 줄 알아요? 전한, 신, 후한, 삼국시대, 서진, 5호 16국시대. 엄청난 나라들이 바뀌고 있는데도 오로지 뭐라고 불러요? 한나라 때의 사군이래. 이게 왜 한나라 때 사군이에요? 후한시대는 후한시대 사군이고, 위나라 때 위나라 때 사군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한사군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고. 그리고 삼국사기에서 김부식이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박수 쳐줘야 돼요. 김부식은 뭐라냐? 낙랑국 대방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표기를 했어요. 나라 국자를 쓰고 임금왕자로 썼어요. 근데 중국의 군현들, 낙랑군이나 대방군이 나오는 데는 반드시 뭐를 붙였냐? 한나라, 위나라, 그 다음에 군 또는 태수, 현, 정확하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틀려요. 표기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김부식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삼국사기 아까 뭐라 했어요? 낙랑구광 최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후한서하고 자치통감에 이 당시 후한의 낙랑태수는 누구예요? 왕춘이에요. 왕춘. 근데 여기는 누구예요? 최리예요. 틀리네요. 그럼 얘는 내구고 얘는 누구예요? 한 사람만 맞는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이게 서한시대의 군국도입니다. 서한시대. 그러니까 전한시대죠. 우리로 얘기하면. 여기 보세요. 우북평, 요소, 요동, 진번, 현도, 대방, 낙랑. 여기는 조선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쪽에 다 있잖아요. 요동 지역에 다 있네. 요소 지역에.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 대방, 낙랑, 현도, 요동. 이쪽에 다 있네. 일부, 중국 애들도 다 아는 거예요. 거짓말을 안 해요. 근데 지금은 다 조작해놨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여기 제왕게 뭐냐면 마한의 왕검성은 지금의 서경이다. 정확하게 얘기해줘. 고려사 지리지에는 서경, 유수관, 평양부는 본래 삼조선의 옛 도읍이다. 삼조선 중에 어디예요? 마한의 왕검성이잖아요. 심지어는 고중학자, 유명한 청나라제 대학자가 있어요. 양수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해명헌거, 이 사람의 이제 저작물인데, 여기 뭐냐, 한나라 당시의 왕검성은 폐수의 동쪽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이 토성은 대동강의 남쪽에 있기 때문에 모순이 된다. 거짓말이다.
딱 찍어서 얘기했어요. 지금의 낙랑토성을. 왕검성은 물이 깊고 험하여 공격하기 힘들다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 토성이 지금 낙랑토성 평양에 이 위치한 지역은 물이 얕고 나지막한 구릉에 위치하고 있어서 적의 공격에 쉽게 무너져 버려 모순이 된다. 사기치지 말라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 청나라의 대학자가 낙랑토성을 보고 야 중국놈 니네 사기치지 마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거를 이 성룡용 교수가 찍은 거예요. 평양에 갔다가 이쪽에서 건너편에서 이거예요. 이게 와 어마무시하게 공격하기 힘드네. 이 공격하기 힘들어요? 아까 양수경 그 대학자가 얘기했죠. 이게 북한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와 대단하네. 그분이 비웃었잖아요. 뭐라 했어요? 동쪽에 있다 그랬잖아. 근데 왜 남쪽에 있어? 물이 깊고 험하다 그랬잖아.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물이 얕고 나지막하네. 그 공격에 그냥 무너지네. 그림, 이 사진으로 딱 봐도 알겠죠? 양수경 그분이 왜 거품 물고 욕하는지 사기치지 말라고. 남도 얘기해줘. 남도. 자, 낙랑토성은 어떤 데냐? 대동강의 남쪽 토성은 동서로 709, 남북으로 599, 전체 둘레가 1.5km예요. 그런데 지금 25현 6만 2,819, 40만 명의 그 백성을 거느렸던 낙랑군의 치소로 과연 이게 합당하냐 이거예요. 이 부근에는 2,000여 개의 무덤이 남아있고, 그리고 막조선의 도읍지는 어디로 되냐? 청암리 토성이에요. 그 옆인데 둘레가 5km예요.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이 정도는. 네. 자, 이게 낙랑토성입니다. 도면이죠.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대동강이 흐르고. 그럼 청암동 토성은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여기 안압궁성이고, 여기 대성산성이고, 여기 지금 평양성이에요. 고구려. 여기 청암동 토성이에요. 여기 막조선의 도읍지. 낙랑토성 크기가 딱 요만해요. 이 실측도입니다. 실측도. 지금 이거하고 게임이 돼요?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저 안압궁성이 이만큼이니까. 이거예요. 이게 낙랑불.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리고 이제 낙랑토성 안에서 뭐가 나오냐? 낙랑예관, 낙랑부기, 천추만세.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천추만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세라는 말은 황제만이 쓸 수 있어요. 그 우리나라는 황제가 아니잖아요. 조선시대. 그럼 만세 삼창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우리는 뭐냐면 천세, 천천세 이렇게 해요. 왜? 만세 그러면은 세종대왕 만세 이렇게 하잖아요. 바로 가서 꼬발라요. 그 사대주의자들 있잖아요. 또 가서 야 만세라 그랬다 그래. 그럼 이제 찐빠 먹는 거예요. 왜? 황제잖아요. 황제. 근데 여기 뭐라고 있어요? 천추만세잖아요. 그럼 뭐예요? 황제급이라는 거. 황제. 왜 함부로 못 써요? 장안성에는 뭐가 나왔냐? 발굴하니까 장랑미양, 장생무국, 천추만세, 억년무강 여기 나오잖아요. 천추만세.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한나라 수도였듯 이제 흉노 같은 경우는 뭐라 하냐면 여기 선우 천강 하늘에서 내려왔다. 선우 친화, 서해 안정 뭐 이런 거. 근데 고구려는 천추총 같은 데서 천추만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천추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고구려는
황제라고 안 쓰고 태왕이라고 써요. 태왕이 뭐냐면 왕 중의 왕이란 말이에요. 황제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 토성동, 평양 토성동 기틀무덤에서는 옥도장이 나왔어요. 옥도장. 옥도장이라는데 영수강령. 이것도 최고의 길상어죠. 그리고 이 무덤 바로 앞에 있는 벽돌 무덤에서 뭐냐면 대왕. 그리고 여기 정호동 5호분에서는 거왕. 이런 글자가 나와요. 네.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천추만세예요. 이게 한나라 때 거. 천추만세. 글자 틀리죠? 네.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천추총에서 나온 거죠. 네. 여기 있죠. 천추만세. 이건 이제 태왕이라고 나오죠. 이건 광개토대왕의 능에서 나온 거고. 이래요. 자, 요게 낙랑토성이고, 요게 고분군입니다. 네. 자, 이게 지금 그 성경윤 교수가 북한 갔을 때 찍은 이제 말끔히 이제 단장을 해놓은 거죠. 네. 자, 이 고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무강 무덤이 나오는데 목각분이 평양에 있는 나무강 무덤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무덤길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보세요. 그림에서 바로 들어가죠. 이거 뚫려 있잖아요. 바로 들어가요. 그럼 중국 무덤은 어떻게 쭉 들어가는 연도라 그러는데 무덤길이 이렇게 길게 있어요. 이렇게. 예. 여기는 그게 없어요. 자, 한나라의 무덤은 모두 무덤길이 있다. 평양 거는 없다. 그 다음에 평양 일대에서 합장한 무덤인 경우에는 모두 무덤 부지에 2개의 나무각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란히 묻혀 있다. 한나라의 무덤은 이런 형식이 없다. 그 다음에 중국 한나라의 나무각 무덤은 앞뒤로 길게 2칸 또는 3칸의 무덤이 있는데 평양 일대에는 이런 형태가 없다. 그러니까 형태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한나라의 나무 무덤은 나무 기둥을 세워서 살림집처럼 가옥처럼 만들었어요. 그런데 평양에는 이런 형태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나라의 무덤은 차마갱이 붙어 있는데 평양에는 없어요. 그건 뭐 전혀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일체. 그 다음에 귀틀 무덤. 귀틀은 뭐냐면 이렇게 짜집기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우리 한옥 짓듯이. 자, 귀틀 무덤. 평양에서는 모두가 방형이에요. 정사각형이에요. 한나라는 뭐냐면 장방형이에요. 길다래요. 자, 평양의 귀틀 무덤은 무덤 안길, 무덤길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중국은 다 있다 그랬죠? 무덤길이. 네. 평양 일대에는 바닥에 강돌을 깔았어요. 강돌. 그리고 이 덧널하고 이 구덩이하고 사이에는 강돌을 채웠어요. 근데 중국에는 이런 형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고조선의 적석청의 형태를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의 가옥 구조로 넘어가죠. 이거 보세요. 이게 이제 체협청, 이거 보세요. 이런 형태고. 이게 귀틀이에요. 귀틀집이죠? 우리 귀틀집 보면 이렇게 짜 맞추잖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은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무덤길이 있죠. 여기 없잖아요. 예. 여기. 그리고 여기는 길다래요. 딱 여기는 왁구짝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전혀 틀려요. 구조 자체가. 자, 그 다음에 평양의 귀틀 무덤은 고조선의 나무각 무덤에서 연원이 되는데 하가점 하중문화에서 특히 대전자 고분군의 목관을 목구형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짜 맞추는 그런 형태. 그리고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각면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대문구에서 나와요. 이건 동이족이죠? 예. 그 다음에 양저문화에서 나와요. 이것도 다 동이족이거든요. 그 다음에 용산문화. 여기서도 나오고. 여기 보면 정자형 목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히 동부여에서도 뭐가냐면 무덤 중에 이렇게 결구형, 이렇게 짜 맞추는 그런 형태의 곽이, 왜냐하면 관못을 안 써요. 짜 맞추는 거죠. 그걸 결구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형태가. 요게 이제 대전자 무덤에서 나오는 이렇게 귀틀 형식으로 이렇게 짜 맞춰. 요게 대문구. 비슷하죠? 이렇게. 그런 형태로 우리가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벽돌 무덤을 보겠습니다. 평양의 별도 무덤은 외칸 무덤에 단칸이에요, 단칸. 근데 중국 거는 2칸 아니면 여러 칸이에요. 그리고 평양의 벽돌 무덤 측면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볼록하게 벽체가. 근데 한나라 건 직각이에요. 그리고 평양의 그 천정은 궁융식이에요. 이렇게 동그래요. 동그래요. 근데 한나라 거는 터널이에요. 이렇게 터널. 그리고 평양의 벽돌 무덤은 벽돌을 어떻게 하냐, 눕히고 세우고 또 눕히고 또 세우고 이게 반복이 돼요. 근데 중국 거는 눕혀서만 쌓아요. 이렇게 조족식으로 지금 벽돌 쌓듯이. 그리고 평양은 무덤칸이 반지하예요. 한나라는 지하예요. 쑥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나라의 벽돌 무덤은 널길이 이렇게 비스듬히 경사져 있어요. 평양에는 널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는 벽돌을 보면은 중국 거는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요. 그걸 공심전이라 그래요. 공심. 가운데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거는 뻥 뚫린 벽돌을 안 써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촉이 이렇게 꽂히게끔 이렇게 흔들려도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생겨 먹었냐?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게 평양 거고, 이게 중국식이에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 볼록하죠? 여기 보세요. 터널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혀 별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쌓고, 이렇게 쌓고, 세워서 쌓고, 눕혀서 쌓고.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쭉 쌓은 거예요. 전혀 별개죠. 여기 보세요. 눕혔죠? 세웠죠. 그죠? 여기는 눕히기만 했어요. 가운데, 지금 우리 블록, 가운데 뻥 뚫렸죠? 공심전이에요. 여기 뚫렸나요? 안 뚫렸죠. 벽돌 자체가 틀려요. 구조도 틀리고. 자, 이거를 표로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전혀 별개의 무덤이다. 라는 걸 갖다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무리 우리 국민들이 모른다 그러지만 완전히 사기치는 거죠. 이건 거의 사기에 가까워요. 자, 목광면은 중국에서는 은나라 춘추전국 시대부터 쭉 해서 사용되는데 평양 지역에는 AD 1세기에 성행이 돼요. 그러면 시대 차이가 얼마가 되냐? 150년이나 떨어져요. 웃기는 거죠. 중국에서는 게임 끝난 게 150년 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재밌네요. 부활했어요. 부활 많이 합니다. 자, 여기 벽돌 무덤은 전환시대에 BC 1세기 초에 나타나는데 평양에서는 AD 2세기에 나타나요. 그럼 뒤진 거죠. 이미 돌아가셨어요. 200년 후에 부활하신 겁니다. 어디서? 평양에서. 재밌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중국의 이거는 낙랑군이 설치된 것은 무제 때 BC 108년인데 전환 말기 때는 뭐가 나타나느냐? 이 벽돌 무덤에 석실묘가 나타나요. 그래서 후한 시대까지 성행이 돼요. 시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벽돌 무덤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가 후한 중기인데 평양 지역에서는 벽돌묘가 부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시기에 AD 182년에
그 태원태수로 추정되는 망도 2호분이 있어요. 그럼 이런 고분이 나타나야 되죠. 평양에서. 설령 벽돌 무덤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생겨 먹었냐?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이게 망도 2호분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명문에 서 있었거든요. 태원태수예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거 평양에 있나요? 단 한 기도 없어요. 뭐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무식하지만 그리고 그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죠. 예. 이게 지금 낙랑군을 장난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랑군이라는 게 도대체 낙랑군이냐 낙랑국이냐 이거부터가 중요한 거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삼국사기에 김부식이는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 국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AD 37년에 낙랑국이 멸망했고 대방국은 언제? AD 300년에 멸망했다. 그리고 그들이 멸망당해서 그냥 멸망당한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디로 도망갔어요? 낙랑국도 신라로 도망갔고 대방국도 낙랑국 유민하고 같이 신라로 도망갔고 신라 봉기에도 나와요. 그러면 정확하잖아요. 그런데다가 뭐라 그랬어요? 북국이라고 설명했어요. 낙랑국 왕채리가 북국의 신왕의 아들이다. 그럼 자기는 뭐예요? 남국이죠. 그걸 백제한테는 또 뭐라 그랬어요? 일가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고조선의 후예다 이거예요. 그걸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김부식은 정확하게 써놓고 있다. 근데 중국 이 낙랑군에 대해서는 한, 위, 군, 현 정확하게 다르게 표기를 하고 있죠. 그게 김부식의 장점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꾸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양수경 같은 대학자가 뭐래서 사기치지 마라. 여기 뭐라 했어요? 양수경. 동쪽에 있는데 남쪽에 있고 물이 깊어서 공격하기 힘들는데 물이 얕고 나지막하고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러더라고. 양수경이 열받아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거짓말 투생이로 그 위에다가 거의 이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7, 80년을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유사사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유사사학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국민들이 모를 것 같죠? 아닙니다. 이제 서서히 알게 될 거고 그 포문을 오늘 열어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게 다 뒤집어 엎어야 돼요. 예, 수고하셨습니다.